오늘 미션 95일 차네요.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오늘 마음의 비타민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네, 책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특별한 그런 게 와닿지 않는데, 오늘은 마음의 비타민을 전해드리려고 또 밤 몇 번 깼습니다. 어제 미리 해놓을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해야지 하다가 3월 설치긴 했는데 잠 설치는 그 시간도 좋았습니다. 잠깐 제가 와닿는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비슷해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타고난 광채를 상실한다. 이렇게 써놨고, 또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너그러움이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몸을 숨기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무거운 짐의 차이가 개성으로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성에 의해 키워진 성격과 재능이 아니라면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둔다. 선호 아야코 에세이집에서 제가 이번 주는 그냥 읽었던 책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는 이 문장처럼 우리 조한쌤과 우리 공자 작가님들이 각자의 색을 바라면서 멋진 글을 써낼 거라고 믿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작가님 멋있다. 제가 5분의 작가님들과 요 미션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진짜 사람 겪어봐야 된다. 정말 그 전에 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만났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물론 개별적으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었지만, 그때 잠깐 보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95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만나면서 또 자기가 선정한 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들의 색깔이 이제 벌써 드러났거든요. 많이 놀랍니다. 놀래고, 아,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나. 예, 오늘 또 느낍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 또 오프닝을 해주셨는데, 또 소개하신 요 비타민이 너무 좋네요. 저도 평소에 이 자기다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했던 글이 있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다움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글을 써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자기다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서희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어제 책을 3권 샀다고 했는데, 어제 책이 요즘 너무 배송이 빨라요. 저녁에 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더라고요. 맞아. 그 3권 중에 그 한 건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았다. 살지 않기로 했다. 이 책인데요. 이미 읽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이 책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51가지 기술을 이제 스티브 챈들러라시는 분이 지은 거고, 장한나 선생님이 옮기신 건데, 책이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스티브 챈들러 분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동기부여가 대중연설가, 경제, 금융기업가 이래 나오면서 자기계발 전문가라는 말이 있어요. 난 요 말이 너무 괜찮은 말 같고, 요 51가지 기술 중에 오늘 제가 요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정리를 막 했는데, 정리한 분량이 한 장 반이에요. 자, 1분에 추가해주세요. 1분.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딱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요 짧게 하나를 읽어드린다면, 네.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올리브 웬들 홈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음악을 내면에 간직하고 무덤에 묻힌다. 대부분 그렇다. 사람들이 각자의 음악 소리를 세상에 내보이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까닭은 그 음악을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줄을 쭉쭉쭉쭉 껐습니다. 저 이거 쇼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호구? 호구. 호구. 응.
왜 어, 우리 호구 하잖아요. 네네네.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요 내용인데, 요 음, 책의 그거는, 포인트는 음,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 봐요. 음, 너무 좋은 책 같아요. 오케이, 이게 책 제목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나는 더 너무 이상 잘 잡았어요.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책 제목, 목차가 주는 중요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은 딱 제목을 접하는 순간 왠지 안 보면 내가 호구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꼭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책 제목이 너무 잘 잡힌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길을 끝없이 탐색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호구가 우리 그 바둑 둘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오, 바둑 둘 때 보면 그 집에 갇히면 죽잖아요. 집이 이렇게 아신지 바둑을 모르겠어요. 안 놓아가. 네네네. 그 세 개 집이 있는데 그 안에 흙돌이 만약에 내 돌이 흙이라 그러면 그 돌이 있으면 그 백의 돌이 얘를 막아서 그걸 싹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음, 거기 바둑 경우에 보면 이제 호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구가 호랑이 입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호구라는 말을 딱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제가 바둑 배웠던 그때도 생각이 나지만 호구는 되게 어리석을 때 왜 저렇게 음,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럴 때 무슨 네가 호구냐? 뭐 이런 말 막 호구처럼 이렇게 당한다는 게 생각이 나네요. 어, 저도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 범의 아가리인 줄도 모르고 막 들어갔던 그런 때도 있었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호구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긍정학원은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렇게 깔끔하게 써봤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전히 그림책을 읽는데요. 오늘은 뭐 여러 개를 좀 봤었는데 바꿨어요. 처음에는 그 그림을 하나 했다가 다른 걸로 바꿨는데 뭉크가 그린 질투라는 그림입니다. 음, 요게 보면은 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 뭉크 자신이고요. 거기 뒤에 문 쪽에 보면 남과 여가 안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 뭉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음, 상상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책에 보면 질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처럼 잘났다고 느낄 때 어떤 질투심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질투라는 부분을. 대부분 그렇듯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감정이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불안한 상상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질투다. 그 상상은 사랑함에 있어서 또 사랑받음에 있어서 자신감을 결여한 자가 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뭉크의 경우를 이제 적어놨는데, 어, 그 전에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뭉크는 그 여인을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만족시킬 자신이 없었다.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서로 구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세히 어떨 때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서로 구속하지 않고 꼭 남과 여가 아니라 음, 같은 동성끼리였던 만남에서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만남을 원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내면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자신감,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상처가 이런 말들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원한다. 자유로운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편안하지 못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질투를 한다. 내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런 질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또한 오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질투한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느낀 내 감정 또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점검일이거든요. 네,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살짝은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한쌤. 네, 좋습니다. 사랑과 질투에 대한 우리 엄 작가님의 생각을 들었는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나도 그런데 하는 그런, 예, 느낌을 많이 들어가게끔 하네요. 좋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공저작가 일본 특파원. 좋아요. 언어 제조 기술.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긍정학원을 나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나는 사랑스럽고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써봤고요.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낯선 환경에 왔지만 좀 더 이렇게 제 생각은 자유로워지고 좀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기분이 어제 많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활기찬 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선옥 작가님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봐요. 이 긍정학원에도 막 행복 만땅입니다. 만땅. 나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나는 사랑스럽고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좋습니다. 같이 막 더불어서 행복해집니다.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도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윤정 작가님. 네, 하윤정입니다. 좋은 주님들 아침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긍정학원을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남편도 좀 자유롭게 이러니까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거의 밖에서 사 먹는 일도 많고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글을 쓰다 보니 내가 가족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날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문득 가게에 아침에 오픈하는 애가 안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점심시간에 잠깐 갔는데 막 짜증을 부리는 거 내가 조금 실수했는데 엄청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나도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왔어요.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인데 이러면서 다시 되돌아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 눌리자 이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제 카페에서 앉아서 가만히 이제 글을 쓰다가 아들이 톡이 왔어요. 엄마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을까? 그래 그러면 카페 엄마 몇 시까지 도와줄까 이러니까 뭐 늦은 시간에 와서 잠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식 있으면 좀 갖고 올래?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보면 냉장고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 훈육 있는 걸 구워서 갖다 주면서 이제 아들이 엄마가 토라졌는지 아는지 는 모르지만 되게 부드럽게 엄마한테 대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 도와줘서 고마웠어 하고 톡이 온 거예요. 아들이 잘 그러지 않는데 그래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했다. 네가 이제 프로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답장을 엄마가 보냈어요. 이 마음이 나온 것이 며칠 전부터 제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아들한테 실수했는 부분이라든지 실수했는 이런 부분을 쓰다 보니 그런 마음이 저도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음 챙김을 하면서 어제 주말에서 있던 얘기를 쭉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개인전을 6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날 오프닝 할 때 내가 가져서야 됐는데 그때 저녁 오프닝 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괜히 자꾸 이렇게 질투심이 났는지 가기 싫다는 마음이 자꾸 더 많이 내한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네, 어제는 꼭 가봐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만나서 축하해 주면서 이제 마음속에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질투심이 친구가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전시장을 보고 약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너 이 멋진 꿈을 세상에 펼치길 바란다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한 개 남기고 한잔 마시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질투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질투로 인해서 또 내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을 어제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5일 미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100일까지 갈까 했는데 오늘 문득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어제 책은 현기영 작가의 이제 순이 삼촌 제주도의 4.3 운동에 관한 그 발전 단계를 소설로 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 달 살이 하면서 제주도 문학관에 갔을 때 아픈 4.3 운동이 뭘까를 그냥 이렇게 아픈 것이었구나를 그냥 생각하고 그 이상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4.3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진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었네요. 오늘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그 하윤정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정이입이 되네요. 또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어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미묘한 감정에서 느껴지는 우리 하윤정 작가님의 그런 마음의 흐름, 그죠? 그거를 또 지혜롭게 극복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멋있습니다. 그 또한 또 용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드님을 위해서 꼭 맛있는 요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톡방에 자랑하세요. 아셨죠?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준다. 이 긍정학원을 딱 던질 때 되게 찔렸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영주에서 왔는데 삼계탕 그거 냉동실에 얼려놨다 그거 막 데워주고 이랬는데 겁나게 막 찔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잔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 작가님의 마음의 변화를 같이 공감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미션 95일 차였습니다. 요즘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제가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의 언어, 주체적인 언어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계속 느끼게 되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그런 부분 일부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95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언어를 가질 때 비로소 자기 세계가 열린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렸으면 내 생각도 타자의 생각에 종속되거나 기생한다. 나다움이 점점 흐릿한 채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언어에 종속된 채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설명할 언어가 없으니 남의 언어에 기대어 자기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석과 성찰의 과정에는 생태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언어와 철학이 없으면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철학적인 개념이 부족하면 복잡한 현실을 꿰뚫는 추상적인 사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인문학적인 언어가 부족하면 사람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은 다른 언어를 매개로 생성되고 표현됩니다. 익숙한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의 낯선 언어를 사용하면 낯선 사고가 잉태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책 읽고 나누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미션 95일 차였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 계시는 우리 김선옥 작가님 오늘도 멋진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작가님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